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착한 투자로 이끌어드리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국내 증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전체 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의 비투자가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 많은 참여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대응 전략들 오늘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시장 변동성에 큰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전략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짧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쪽에 사칭 클릭하셔야 되는 이유가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칭하는 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오른쪽과 같이 우리 전문가분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있습니다. 노란톡 없으신 분들은 샵 3989번 종목 요청 이렇게 4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월요일 오늘장 기준으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가 생방송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BM입니다. 오늘 5%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90% 기록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76.81% 수익률 기록합니다. 신흥 SEC도 오늘 7.04%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71.67% 총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 PM풍량, PNS테크까지 60% 중반에서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NF, 네오위즈도 현재 50%대고요. 카카오게임즈가 45.16%, 후성까지도 44.3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생방송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단기간에 냈다기보다는 들어오시면 1타점, 2타점, 3타점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식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누릴 수 있고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간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 달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뷰웍스 오늘 장에서 2.19% 오름세 이어갑니다. 총 21.23% 기록하고 있고요. KFX가 18.38%, TNL이 오늘 12% 급등 이어갑니다. 총 수익률 17.2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오테크닉스 4.62%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스나까지도 4%,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2580만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 어려우신 분들 하단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지금 시청하시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미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착한 백선생 시작합니다.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착한 백선생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백선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최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등을 보이나 싶었지만 중국에서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크게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내리고 있는 이슈는 코로나 확산도 있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거기다가 환율에 대한 이슈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과하게 지수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 심리 회복만 있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같이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만 조금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지수 자체의 상승이 강하게 있을 거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은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번 주에 하락 부분을 모두 다 회복하지 않은 만큼 지금 시점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을 잘 고른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종목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서 종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한 만큼 우리 참여자분들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 정보들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 프로그램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검색하시면 하단에 사진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580 참여 코드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QR코드 간단하게 들고 계신 폰 카메라로 찰칵 찍고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문자도 있으니까요. 노란톡 없으신 분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샵 3989번 누르신 다음에 종목 요청 남겨주세요. 저희가 공략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이슈에 관해서 굉장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린이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앞서 이슈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슈일까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이슈는 아마 테이퍼링과 환율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확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간에 생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지난주에 가장 큰 하락을 일으켰던 이슈는 바로 테이퍼링과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테이퍼링과 환율을 조금 더 알아보면서 향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에 따른 전략을 좀 가져가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고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물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물가보다는 일단 고용의 부분을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고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는 사실 매우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94만 3천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5월과 6월에 상향 조정분을 포함한다면 7월은 약 106만 2천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 고점이 아니고 이후에도 고용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실업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의 넷째 주 기준 미국의 3대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로 무려 107만 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107만 건이나 증가를 하면서 1,160만 건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8월 달에 실업률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9월 달에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돌봄 서비스까지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농업 구인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농업 구인 건수를 구인 비율로 나눈 건데요. 이제 구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구인 건수는 1,007만 건으로 구인 비율이 무려 6.5%나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미국의 역사상 거의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현재 일자리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기업들이 사람을 좀 많이 뽑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구인 광고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구인 광고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일단 차트로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구인 광고의 건수입니다. 구인 광고의 건수를 보면 1월부터 6월부터는 당연히 광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과 8월에 걸쳐서는 분명히 구인 광고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할 때 기업들이 사람이 많이 뽑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구인 광고는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기업들이 이제는 사람이 채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인 광고 건수의 감소입니다. 현재는 7월 달과 8월 달에는 사람들이 채용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자발적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실업급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월과 8월 달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기와 거의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취업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7월 달과 8월 달에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고용에서는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준에서도 자발적 실업 유인의 해소와 함께 실업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준에서도 당연히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연준이 제시한 4분기 실업률 4.5%보다는 더 빨리 4.5%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의 추세만 본다면 당연히 3분기에도 4.5%의 실업률을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 지표의 개선이 바로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빨리 만들게 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IB들을 중심으로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달쯤에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윤곽을 이미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긴축 정책의 시작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가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인데요. 다만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것은 긴축 정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현재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축 정책의 정말 시작점은 바로 금리 인상이겠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바로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금리 인상은 시작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구인 비율이 올해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사업 서비스, 그러니까 임시직 고용 비율이 그중에 7.9%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직 고용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이탈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이탈이 많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일을 해보고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빨리 일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빨리 일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현재 실업률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나은 직종으로 이동하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정착하게
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완전 고용률인 실업률 3%까지는 달성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업률 4%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4%에서 3%까지 가는 긴 과정은 사실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구조적 실업 문제의 해소가 아직 완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충격이 있고 나서는 장기 실업자나 영구실직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직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가하려고 한다면 긴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실업자들이 일단 실업자가 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녹슬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취업하기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980년대 이후에 세 번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한 구조적 실험에서 다시 구직을 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취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코로나 위기는 경제 위기로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 그리고 깊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취업까지는 3년이나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1년 정도 이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이 정한 완전 고용 3%가 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테이퍼링은 빨라지더라도 금리 인상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긴축 정책의 시작인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시장 충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번 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테이퍼링이 조금 일찍 시작되는 것은 시장에 부담되는 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의 시장 조정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부분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논한톡방에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러한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일수록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거, 그런 수들이 더 많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지만 1타점, 2타점, 3타점 꾸준하게 크게 수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픈 채팅방 말주머니 클릭하시고 검색하신 다음에 하단의 사진 클릭하셔야 됩니다. 참여 코드 필요하니까 2580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의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989번 문자도 있습니다. 종목 요청 4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공략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이슈를 챙겨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 테이퍼링까지 짚어봤는데 환율에 대한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다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래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시장 많이 조정이 컸기 때문에 저번 주에 조정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 텐데요. 일단 환율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만 하더라도 약세를 보이던 원화가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상당히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차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로 보시면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연준 간 22의 통화 정책의 차별화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FOMC 점도표를 통해 2023년
두 회의 인상을 좀 시사를 한 반면에 ECB 같은 경우에 6월 회의에서 3분기까지 PEPP 매입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 통화 정책이 지금 엇갈린 방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달러가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연준이 유럽의 ECB보다 조금 더 앞서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럽의 ECB도 미국의 연준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 달러와 강세는 조금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인데요.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현재 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로존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방식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미국이나 유로존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로존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동 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비스업의 회복 모멘텀이 최근에는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강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 전과 서비스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강세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만 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소를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 이후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국채와 신흥국의 국채 간의 스프레드에 따라서 원화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원달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국채와 신흥국과 스프레드 간의 문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가 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북한과의 이슈도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우리나라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하순부터 급격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5월 초부터 원달러 확률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다가 6월 달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이유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가 잦아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서가 한번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원달러 확률을 강하게 올라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 3차 웨이브, 가장 길었던 3차 웨이브와 한번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자면 3차 웨이브는 68일 정도 증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구간을 현재 보였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61일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향 곡선을 꺾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춰진다면 분명히 원달러 확률도 안정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외국인의 주식 매도 같은 경우에 불확실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일 2조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매도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만간의 매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분명히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곧 환율은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의 상승세 굉장히 강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하게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지만 대외적인 여건이나 우리나라의 여건, 자체적인 여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 지금 부담스러웠던 테이퍼링 이슈와 환율 이슈는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재료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 나온 이슈, 이러한 두 가지 이슈는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시점은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고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 장기적인 관점의 종목이라면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단기적인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테이퍼링과 환율에 관한 이슈를 꼼꼼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것이다.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궁금증 같은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시길 바라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 프로그램명 노란톡에 검색하시고 하단의 사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00명 넘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오른쪽과 같이 전문가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요즘 어디 입장하실 때 QR코드 찍고 입장하시죠? 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 없으신 분들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종목 요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장 기준으로 종목들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꾸준히 1타점, 2타점, 3타점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이고요. 에코프리미엄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96%, 9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 달간의 상승률도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현재 지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뷰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1.23% 기록하면서 2%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TNL은 오늘장에서만 12% 넘어섰습니다. 17%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공략주 많은 분들 지금 노란톡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폴리이미드 생산 업체입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는 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하 273도와 영상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절연성과 유연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할 때 우주복 소재로 쓰여진 소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이미드 필름을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그러한 어떤 이 필름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FP12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경성 회로를 쓰고 있었는데요. 경성 회로 대비해서 연성 회로 기판은 상당히 얇은 두께와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로 기판은 이제는 연성 회로 기판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품에서 연성 회로 기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올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제품은 바로 방열 시트입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는 상당히 고성능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당연히 고성능의 제품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성능에는 발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방열 시트는 구리 대비로 해서는 2배에서 4배, 알루미늄과 비교해서는 3배에서 7배 정도의 열 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된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에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제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확장성을 통해서 당연히 매출의 확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성장성을 확보를 했고 매출에서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으로도 충분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열 시트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필름은 디스플레이에도 현재 적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4K와 8K, 4K와 8K의 발전과 OLED의 등장으로 최근에는 굉장히 고화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고화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필름입니다. 고해상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V에도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OLED의 적용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필름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매출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하반기에 갤럭시 부분에서 분명히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되는 만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소재,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성장성이 있지만 지금 제가 소개할 이 부분이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용 소재는 분명히 높은 내열성과 절열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부분이 안정성과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내열성과 절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의 성장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의 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성장성의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난 성장을 이미 하고 있고요. 매출의 비중도 사실 2차 전지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만큼 이 회사의 핵심은 현재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이 회사의 성장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의 성장, 실적의 성장은 당연히 주가의 성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제가 계속해서 성장,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실적으로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의 매출은 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32.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2%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FPCB에서는 25%, 방열 시트에서는 44.3% 성장을 했고요. 2차 전지에서도 31.5% 성장을 하면서 전 사업 부분에서 모두 다 성장을 한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 업체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 부분에서 모두 다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공장 가동률이 무려 91.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을 전부 다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지금도 100%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그렇게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공급 계약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기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과 내후년이 돼도 매출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매출에 대한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게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동종 업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을 가졌을 때 가장 큰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60일선과 1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60일선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60일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의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받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60일선이 깨지더라도 120일선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리스크는 크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밸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상승 탄력을 가졌을 때 전고점인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상 10만 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보장된 종목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정말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공략주 알짜배기 종목 제시해 드렸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의 종목 폴리미드 필름 생산 업체로 제시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엮여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가장 긍정적인 소식을 바탕으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IT 들어가는 회로 기판부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까지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명 공개하면서 1타점, 2타점, 3타점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분들께서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왼쪽의 사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종목들의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사칭하는 방이 한 10방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른 방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간단하게 찍어서 이용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종목 요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쁜이님께서 주말 동안에 너무 기다리셨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걱정 많으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착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착한 백선생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목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진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세요.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빨강님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텍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 6,185원, 비중 15%입니다. 사실 큰 이슈는 없는 상황인데 좀 지지부진하네요. 전문가님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에 하락이 좀 급하게 나온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지수 역시 급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지지 라인이 좀 깨져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적인 종목 문제가 아니고 지수 전체, 우리나라 전체 종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조금 그 강도가 좀 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121선이 저번 주 금요일 날 깨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00원을 뚫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5,000원 부근에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5,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수가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 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000원까지는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점 사실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종목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제가 4,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브리지텍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갈아타실 수 있는 종목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남겨주신 초딩님의 종목입니다. 122,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5%.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상승 탄력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수가 워낙 하락했던지라 5거래일 연속 좀 파란불로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 역시 거의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종목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조정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지 개별 종목으로 악재가 나와서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익권에선 매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드리면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3만 원에 7월 초에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선 수익은 좀 높진 않지만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는 현재 매물대로 따져봤을 때는 11만 원이 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10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오늘의 공략주를 통해서 수익을 누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국민톡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4층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왼쪽 사진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누르시고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님께서 엑세스바이오 남겨주셨어요. 매수가 27,700원, 비중 25%입니다. 지수가 지난주에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그렇긴 하지만 엑세스바이오는 조금 더 과하게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한 부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8월 18일이었죠.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온 부분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려면 이 갭 구간을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메꾸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종목도 낮게 나온 만큼 조금은 적극적인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갭 하락을 했던 시가 부근인 2만 원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만 원대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실은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25%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은 조금 크긴 하지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 후에 손실 복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만 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2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신 후에 종목 교체 제가 권해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14,2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세스 바이오까지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재룡님께서 쇼박스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4,680원, 비중은 20%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쇼박스 가보도록 할게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다시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매물대 6월달과 7월달에 매물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목표가는 4,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4,500원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신 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쇼박스까지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엔투텍 남겨주셨습니다. 엔투텍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2,963원, 그다음에 비중이 20%입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이고요. 전문가님 빠르게 상담 도움 주실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이 종목 역시 오늘은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달과 7월달에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평선 부근, 이평선만 보더라도 사실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2,900원, 거의 3,000원대의 매수가를 지니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까지 바로 단기에 올라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2,250원에서 일단 정리를 하신 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수익을 보존할 수,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 일단 2,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상대까지 깔끔하게 도움 주셨습니다. 갈아타실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공략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정리 도와주실까요? 오늘 공략주 상당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안정성과 성장성 둘 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은 거의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권을 한번 살펴보자면 장기 계약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세를 이룰 수밖에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을 가져갈 때 탄력성 또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 종목 교체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들어오셔서 이러한 시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인증샷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의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만들어놨죠. 문자 번호 샵 3989번 누르시고 종목 요청 이렇게 4글자 외쳐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 알찬 종목으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